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석학 함수열의 팽등수렴 단원입니다. 함수열의 팽등수렴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1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4학년도 전공비 10번 문항 4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함수열의 평등수렴 단원명에서 보듯이 수열의 수렴이라는 단원을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수열의 수렴 단원에서 사용했던 개념들이 그대로 사용되는데 추가되는 게 뭐냐? 점마다 수렴, converse pointwise, 점별 수렴이라는 개념이 추가되는데 이 개념은 함수열이잖아요. 함수열의 도메인의 점에 따라서 수렴하기 때문에 점별 수렴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점별 수렴, 수열의 수렴이잖아요. 수열의 수렴에 대한 입실론 표현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거냐? 다음과 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함수열 fnx가 극한함수 fx의 converse pointwise, 점마다 수렴, 점별 수렴입니다. 그러면 임의의 양의 실수에 대해서 충분히 큰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을 선택했을 때 이 적당한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털 N 이유항에 대해서 함수열과 극한함수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수열의 수렴성에 대한 데피니션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여기에 함수열이 추가된 겁니다. 즉 함수열의 도메인의 값에 따라서. 이게 바로 점별 수렴, 점마다 수렴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특히 점별 수렴에서는 함수열의 도메인의 포인트, 점에 따라서 수렴하기도 하지만 함수열의 도메인의 모든 점에 대해서 수렴할 때도 점별 수렴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고른 수렴, converge uniformly. 고른이라는 용어는 이미 연속 단원에서 사용했었죠. 연속성과 고른 연속성. 연속성과 고른 연속성의 차이점을 떠올리시면은 수렴과 고른 수렴, 균등 수렴, 평등 수렴의 차이점도 유추가 되실 것입니다. 적당한 양의 실수 델타를 선택했을 때 이 델타 구간 내의 포인트에 따라서 함수가 수렴할 때 함수의 연속성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적당한 양의 실수 델타를 유니폼화하는 겁니다.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성이 균등 연속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연속성과 균등 연속과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수렴, 고른 수렴 또한, 자, 수렴이라는 것은 방금 위에서 점별 수렴에 대한 데피니션을 봤지만 충분히 큰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을 선택했을 때 이 충분히 큰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 이유항에 대해서 함수열이 극한함수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른 수렴이라는 것은 충분히 큰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을 유니폼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유니폼화 했을 때의 수렴성을 균등 수렴, 고른 수렴, 평등 수렴이라고 한다. 자, 연속성과 균등 연속성과의 차이, 수렴과 고른 수렴성과의 차이, 유사하죠.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렴성과 고른 수렴성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그젬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열
fn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유계대칭 구간 0과 1 사이에서 이 함수열에 대한 전별 극한함수 0과 1 사이에서는 0이죠. 자, 1일 때는 명백히 1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별 수렴하는 함수열이 고른 수렴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큰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을 고정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n을 고정해 볼까요? n을 제가 고정했습니다. n을 고정했어요. 유니폼화 했습니다. 그러면 이 캐피털 N 이유항에 대해서 캐피털 N 이유항에 대해서 fn 이 함수열과 극한함수 0과의 차이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1의 좌극한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적당한 양의 실수 C에 대해서 C의 N제곱이 2분의 1보다 크게 되는 C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임의의 양의 실수 입실론을 2분의 1로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함수열 fnx와 극한함수 0과의 차이가 임의의 양의 실수 입실론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런데 적당한 양의 실수 C에 대한 N제곱이 2분의 1보다 클 것입니다. 모순이 생기죠. 아, 함수열이 수렴한다고 해서 그 함수열이 극한함수에 고른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 명백히 고른 수렴하면은 수렴하겠죠? 왜? 유니폼한 캐피털 N을 선택해버리면 적당한 충분히 큰 자연수 N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속, 고른 연속성을 떠올리시면은 수렴, 고른 수렴에 대해서 개념이 명확해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고른 수렴성과 관련된 유용한 결과들입니다. 함수열 fn이 극한함수 f에 고른 수렴하면은 함수열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연속성, 함수열이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 함수열이 극한함수에 고른 수렴합니다. 그러면 극한함수 또한 연속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바로 반례가 있습니다. 카운터 이그젠플이 있어요. 자, 함수열 fnx가 방금 예를 들었던 거 xn제곱 0과 1 사이에서 자, 명백히 극한함수는 0과 1 사이에서 0일 거고 1일 때 1이 될 것입니다. 자, 함수열 fnx 연속이죠. 자, 그런데 극한함수는 1에서 불연속입니다. 1에서 불연속이에요. 함수열이 가지고 있는 연속성을 극한함수가 가지고 있지 않죠. 왜? 고른 수렴하지 않으니까. 균등 수렴하지 않으니까. 평등 수렴하지 않으니까. 평등 수렴하면은 함수열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극한함수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결과로는 자, 이번에는 함수열이 적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균등 수렴하는 극한함수 f 또한 적분 가능하다는 거. 더 나아가서는 적분 가능한 함수열에 대한 적분값에 대한 극한은 이 극한을 계산해야 돼요. 함수열의 적분에 대한 극한을. 그런데 함수열이 극한함수에 균등 수렴하면은 함수열 적분에 대한 극한을 계산한 것과
함수열에 대한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값이 같다는 겁니다. 균등수렴할 때. 그러면 균등수렴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카운터 이그젬플이 다음과 같이 주어질 겁니다. fnx가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기억하는 방법은 텐트 모양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일명 텐트 펑션. 0과 n분의 2 사이에서 텐트 모양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중앙값 n분의 1에서의 높이가 n. n분의 2를 넘어서고 1 사이에서는 0. 그러면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0에서 n분의 1 사이에서는 바로 n제곱 x죠. 자, n분의 1 이상 n분의 2보다 작을 때는 n제곱 x하고 대칭되죠? 기울기 대칭됩니다. 마이너스 n제곱 x에 2n에서 빼주면 되죠. 그리고 n분의 2 이상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f1x도 정해줘야 되겠죠. f1x는 1로. 그러면 극한함수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극한함수는 0인가요? 명백히 0이죠. 극한함수는. 자, 함수열 적분 가능합니다. 극한함수 또한 상수니까 적분 가능해요. 그런데 고른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 안 한다? 명백히 안 하죠. 왜냐? 0과 n분의 2 사이에서의 함수열에 대한 적분은 상수죠. n분의 2 곱하기 n 하니까 2분의 1 곱해주면 상수잖아요. 그런데 극한함수는 0입니다. 다르잖아요. 균등수렴하지 않으면 함수열에 적분 가능한 함수열에 대한 적분값에 대한 극한과 함수열의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이 다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 연속성, 적분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가 남았나요? 미분 가능성이죠. 조금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느냐? 함수열이 전별수렴해야 돼요.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전별수렴하는 함수열에 대해서 이 함수열이 미분 가능합니다. 함수열이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죠. 미분 가능하니까 우리 바로 뭐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를 적용시키면은 도함수열. 근데 이 도함수열이 고른수렴합니다. 수렴하는 수열은 6에. 도함수열이 수렴해요. 미분 가능한 함수열에 대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도함수열이 수렴하니까 6회가 됩니다. 그 말은 함수열이 극한함수에 고른수렴하겠죠. 증명에 대한 제가 스케치를 언급해 드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도함수열에 대한 극한은 극한함수에 대한 도함수와 같다는 거. 이것도 명백한 것 같죠? 바로 반례가 있습니다. 명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카운터 이그젬플까지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반례는 어떻게 되느냐? 함수열이 n분의 xn으로 주어질 겁니다. 도메인은 0과 1입니다. 지금 연속성, 적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 도메인은 전부 다 6의 닫힌 구간입니다. 이거에 대한 극한함수는 0이죠. 자, 함수열 명백히 뭐합니까? 미분 가능하죠? 미분 가능합니다. 이걸 잘못 썼네요. x의 n제곱입니다. x의 n제곱. 그러면 x의 n-1. 극한함수에 대한 도함수는 상수니까 명백히 0입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열에 대한 극한. x = 1에서의 극한. 1이죠. 그런데 극한함수에 대한 도함수에 대한 미분계수 얼마입니까? 0입니다.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고른수렴하지 않으니까. 고른수렴하면 성립한단 말이야. 함수열이 연속이면 극한함수 또한
연속이다. 함수열이 적분 가능하면 극한함수 또한 적분 가능하더라. 특히 함수열에 대한 적분에 대한 극한은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과 같다는 거, 그런 수렴할 때. 그리고 도함수열에 관한 균등수렴성. 도함수열에 대한 극한은 극한함수에 대한 도함수와 같다. 그런 수렴할 때. 그런데 이 지금 세 가지 이 유용한 결과들이 함수열이 고른 수렴할 때였잖아요. 그러면 함수열의 고른 수렴성을 어떻게 판정할 거냐? 물론 데피니션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큰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을 유니폼화 했을 때 이 이유항에 대한 함수열과 극한함수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다는 거. 데피니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빨리 판정하는 방법이 바로 코시의 고른 수렴 판정법이에요. 코시 수열 떠올리시면 돼요. 코시 수열이라는 것은 충분히 큰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 이유항에 대해서 임의의 두 항 사이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을 때의 수열을 코시 수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 코시 수열에다가 삼각부등식을 적용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코시 수열은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역도한 성립하죠. 수렴하는 수열은 코시 수열이라는 거. 그 코시 수열을 떠올리시면 돼요. 데피니션을. 그러면 코시의 고른 수렴 판정법은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털 N,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을 유니폼화했을 때 이 충분히 큰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 이유항에 대해서 함수열의 차를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게 할 수 있을 때. 그러면 함수열과 극한함수의 차, 삼각부등식을 적용시키면 고른 수렴에 대한 데피니션을 만족하죠. 이게 바로 코시의 고른 수렴 판정법입니다. 이거보다 더 유용한 또 결과가 있어요. 만약에 함수열이 구체적으로 디파인 되어 있다면 극한함수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른 수렴의 데피니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함수열과 극한함수의 차이예요. 명백히 이거는 함수열과 극한함수와의 차의 상극한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극한이 만약에 0에 수렴한다면, 상극한이 0에 수렴하니까 임의의 두 함수열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게 된다는 게 바로 보여지죠. 삼각부등식을 추가시키면 노트에 있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함수열이 구체적으로 디파인 되어 있어서 극한함수가 계산이 될 때는 코시의 고른 수렴 판정법을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상극한을 이용하는 판정법이 더 유용하다. 그러면 코시의 고른 수렴 판정법이나 상극한을 이용한 고른 수렴이 판정이 되면은 방금 언급했던 유용한 결과들, 함수열이 연속이면 극한함수 또한 연속이더라. 함수열이 적분 가능하면 극한함수 또한 적분 가능하더라. 도함수열이 균등수렴하면 함수열이 전별수렴할 때, 함수열이 전별수렴할 때 이 함수열은 극한함수의
균등수렴한다. 그런 수렴에 대한 유용한 결과였습니다. 참고로 2017학년도 이전까지는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을 이용하거나 삼각한을 이용한 함수열의 고른수렴을 판정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전부였습니다. 전부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예요. 2017학년도 이후부터는 최근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냐? 바로 고른수렴에 대한 데피니션을 직접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로 확인해 볼까요? 2002학년도 7번 문항에 세트형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함수열이 6의 닫힌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실함수예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네요. 그럼 밑에 문제 읽기도 전에 함수열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극한함수, 전별 극한함수, 그리고 균등수렴성. 뻔하죠? 함수열의 전별 수렴하는 극한함수, 그리고 이 전별 수렴하는 극한함수의 함수열이 균등수렴하느냐, 평등수렴하느냐, 고른수렴하느냐. 함수열이 구체적으로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판정법?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 그보다 더 편리한 방법은 삼각한을 이용하는 방법. 전별 극한함수는 바로 찾죠. 포인트에 따라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럼 x에다 0, x에다 1 대표하면 바로 극한함수 0을 찾아지잖아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는요? 이건 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별 극한함수를 찾는 거니까. 그 찾은 전별 극한함수에 균등수렴하느냐, 균등수렴하지 않느냐를 판정하면 되니까. 자, 우리는 공부 삼아서 0과 1 사이에서도 극한함수가 0이 되는지, 만약에 극한함수가 0이 된다면은 함수열의 모든 점에서 전별 극한함수가 0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바로 답안부터 작성해 볼까요? 자, 전별 극한함수는 바로 찾아지죠. x가 0과 1일 때 0. 만약에 0과 1 사이일 때까지, 즉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합시다. 함수열의 도메인에서의 전별 극한함수를 찾아라. 도메인의 모든 점에서. 그럼 0과 1에서는 확인했으니까 뭐만 찾으면 됩니까? 0과 1 사이에서. 0과 1 사이에서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함수열에 대한 맥시멈을 찾아야지 수프리멈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삼각한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계략적으로 찾아도 돼요. 단답형성 이렇게 하면 더 신속하겠죠? 계략적으로 찾았습니다. 계략적으로 어떻게 찾을 거냐면 부등식을 이용할 거예요. 자, 부등식을 이렇게 이용할 겁니다. 참고로 노테이션이 어떻게 있는지 보세요. 소수령 답안 달기에 정말 유용하죠? 자, 그럼 이 삼각한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계략적으로. 자, 그럼 부등식을 이용할 겁니다. x가 0과 1 사이, 0과 1 사이의 실수에 대한 n거듭 제곱 0과 1 사이, 1 빼기 x, 0과 1 사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요거잖아요. 그러면 0과 n 사이라는 이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상계 중에 하나의 원소가 n이잖아요. 우리는 삼각한이 0이 돼야 되는 걸 보여야 되니까. 근데 상계 중에 하나의 원소가 n입니다. 이 말은 삼각한이 0이 되지 않겠다. 이거는 엄밀하게 푼 게 아니에요.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은 수프리멈이 n으로 안 나타납니다.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x가 1 더하기 n분의 n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 값에서 맥시멈이잖아요. 그래서 수프리멈이 삼각한이 0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이 계략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수프리멈 n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계략적으로 계산한 거라는 거.
왜? 상기 중에 하나가 원소 중에 하나가 n이기 때문에. 상극한이 0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함수열은 균등수렴하지 않죠. 극한 함수예요. 2017학년도까지는 전부 이런 식으로 출제됐어요. 상극한을 이용하거나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을 이용해서 균등수렴성을 판정해서 적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 연속성을 판정하는 문제였다는 것. 자, 다음 문제로는 2006학년도 13번 문항입니다. 유괴닫힌 구간에서 함수를 정의되어 있죠? 전별 극한함수 바로 찾아지잖아요. x가 0과 1 사이일 때 xn 등비수열이니까 0에 수렴하잖아요. x가 1일 때 1이잖아요. 1과 2 사이일 때 xn이 발산하니까. 이거는 전별 극한함수가 3개가 주어지네요. 그죠? 3개의 전별 극한함수에 대한 균등수렴성. 그럼 3개의 구간에 대해서 1개의 구간이라도 균등수렴하지 않으면 이 함수열은 균등수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만 조사해도 되겠죠? 답안은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자, 극한함수 0과 1 사이에서는 0, x가 1일 때는 1, 1과 2 사이일 때는 2분의 3입니다. 전별 극한함수가 0, 1, 2분의 3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간인 0과 1 사이에서 계략적으로 또 계산했습니다. 부등식을 이용해서. 함수열에 대한 부등식이 0과 3이네요. 그러면 상계 중에 원소 중에 하나가 3이란 말이잖아요. 우리는 상극한이 0이 돼야지 균등수렴하는데 상계 중에 원소 하나가 3이에요. 그 말은 상극한이 0에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수프림을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구간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놨어요. 이 함수열 또한 균등수렴하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2012학년도 26번 문항의 합답형 문항입니다. 유괴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열 fn이 함수 f로 균등수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괴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니까 함수열 fn은 균등연속함수네요. 그러면 극한함수는 연속이자 균등연속이죠. 유괴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니까 함수열은 적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극한함수 또한 적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한 문장을 읽고 스케치가 돼야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다른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이번에는 유괴 열린 구간에서 균등연속함수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균등연속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열 지혜는 적분 가능하죠. 극한함수 또한 어떻게 된다? 균등수렴한다고 해놨습니다. 균등연속함수이면서 적분 가능합니다. 자, 기억. 극한함수 f는 적분 가능하다. 적분 가능함을 합답형이지만 제가 적분 가능 그다음에 연속성 다 상세하게 증명해놨습니다. 공부하기 딱 좋은 문제죠. 자, 니은은 균등연속함수, 균등연속함수. 명백히 연속함수. 그럼 곱함수 또한 연속. 마지막으로 디귿은 균등연속. 경련 디귿 다 참이죠. 공부하기 딱 좋은 문제죠. 자, 증명을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함수열 fn이 유괴닫힌 구간에서 극한함수 f의 균등수렴. 그럼 균등수렴성에 대한 데피니션.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털 N,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을 유니폼화할 수 있는 거죠. 이 유니폼한 캐피털 N 이유항에 대해서 균등수렴. 자, 그래서 임의의 양의 실수를 3분의 입실론으로 선택했습니다. 3분의 입실론으로 선택하는 것은 지금 F에 대한 적분 가능성이니까
극한함수 f에 대한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3분의 입실론으로 선택한 겁니다. 명백히 삼각부등식 이용 되겠죠? 네, 적분 가능성을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수열의 도메인에 대한 분할, 그 분할을 P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함수열이 FN이니까 인덱스를, 분할의 끝점들의 인덱스를 L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트릭을 쓰느냐?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극한함수 F의 분할 P 위에서의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다는 걸 보여야지 극한함수 F가 적분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함수열 fn이 6의 닫힌 공간에서 연속. 그러니까 함수열 fn은 균등 연속이고 적분 가능하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함수열 fn에 대한 적분 가능성. 그리고 함수열 fn이 균등 연속이니까 극한함수 또한 균등 연속이라는 거. 그걸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보일 거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트릭이 뭐냐? 바로 이 트릭을 쓸 겁니다. 함수열 fn과 극한함수 fy 차에 대한 분할 phi 위에서의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을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리만 상합은 이 결과를 이용하면은 3분의 입실론보다 작겠죠? 대칭적으로 리만 합은 마이너스 3분의 입실론보다 크겠죠? 자, 그리고 함수열 fn이 6의 닫힌 공간에서 연속이니까 균등 연속. 그래서 적분 가능. 그러면 함수열 fn에 대한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도 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임의의 양의 실수를 3분의 입실론으로. 그러면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자, 어떻게 볼 거냐? 이제 보이고자 하는 거. 극한함수 f에 대한 분할 phi 위에서의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의 차. 여기서 뭐가 이용이 됐느냐? 리만 상합에 대해서 하면은 리만 합은 대칭적으로 성립하겠죠? 명백하죠? 자,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과정이 리만 상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서 분할 phi 위에서 극한함수와 함수열과의 차에 대한 리만 상합에다가 함수열에 대한 리만 상합을 더해진 게 더 크거나 같다는 거. 이게 왜 이럴까요? 리만 상합은 분할 phi 위에서의 최고 높이 수프림.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은 f와 함수열과의 차는 명백히 f와 함수열과의 차의 수프림보다 작거나 같겠죠. 또한 명백히 함수열은 함수열에 대한 수프림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은 어떻게 되는? 수프림은 더해지겠죠. 그러면 f 빼기 fn 더하기 fn 이거에 대한 수프리멈은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거니까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수프리멈이잖아요. least upper bound. 따라서 여기 성립합니까? 대칭적으로 리만 합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칭적으로 사용할 거냐? 마이너스 f에 대한 수프리멈은 인피멈 f에 대한 마이너스로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리만 합에 대해서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나오겠죠. 따라서 이런 부등식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놨었죠, 이게? 이거의 차가 3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이거의 차가 3분의 입실론보다 작다는 거예요. 따라서 극한함수 f에 대한 분할 p 위에서의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기 때문에 적분 가능하다. 기억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니은 디귿은 한 번만에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에 보여드린다는 말은 증명 과정이 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자, 함수의 fn이 극한함수 f의 균등수렴. 그리고 함수의 f는 6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균등연속이죠. 그래서 균등연속에 대한 델타라는 유니폼, 균등수렴이라는 캐피털 N이라는 유니폼. 그러면 함수의 fnx 빼기 fny가 3분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델타라는 유니폼 내의 xy, 캐피털 N이라는 유니폼 이후의 함수열, 여기에다가 삼각부등식을 적용시켜버리면 극한함수 fx와 fy의 차는 함수의 f는 극한함수 f의 균등수렴, 함수의 f는 균등연속, 함수의 f는 극한함수 f의 균등수렴, 3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3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3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따라서 극한함수 f의 델타라는 유니폼 내의 임의의 실수에서의 함수값의 차는 임의의 양수실보다 작게 되잖아요. 따라서 극한함수 f가 바로 뭐가 됩니까? 균등연속이 되죠.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은 단지 차이가 함수 g에 대해서는 6의 열린 구간이라는 거. 따라서 함수 g 또한 균등연속이라는 거. 실제로 문제에서는 연속성을 보이는 거죠. 근데 균등연속성까지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럼 명백히 f 곱하기 g 연속이 되겠습니까? 균등연속까지. 실제로 문제에서는 연속성 보이는 거예요. 과연 fg에 대해서도 그런지 제가 또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fg에 대한 연속성, 삼각부등식 이용한 거예요. 바로 됩니까? 균등연속 함수의 균등수렴하는 극한함수 f는 균등연속. 차이가 나는 게 6의 닫힌 구간과 6의 열린 구간이었어요. 어찌됐든 균등연속 함수의 균등수렴하는 극한함수, 균등연속 함수. 곱함수 또한 균등연속이더라. 실제로 문제에서는 연속성을 보이는 거 있지만 균등연속성까지 보여진다는 거. 됐나요? 자, 이번에도 합답형 문항이네요. 그죠? 2013학년도 25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6의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열이에요. 미분 가능하니까 명백히 연속 함수죠. 전별 수렴한다고 해놨네. 미분 가능한 함수의 fn이 전별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만 추가가 되면 되나요? 도함수열이 고른 수렴하면 함수의 fn은 극한함수의 균등수렴한다는 거. 과연 그런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자, 합답형 문제입니다. 자, 기억. 함수의 fn이 균등수렴한다고 해놨어요. 그럼 명백히 극한함수는 균등연속이죠. 기억 참. 자, 니은은 극한함수 f가 6의 닫힌 구간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면. 그래서 적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극한함수예요. 그러면 함수열에 대한 적분에 대한 극한과 같으냐? 그런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열이 전별 수렴한다라고 밖에 안 돼 있어요. 균등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이건 거짓이죠? 바로 발례 텐트 펑션.
디귿은 바로 나오죠. 도함수열이 균등수렴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열이 전빌수렴하고 도함수열이 균등수렴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열에 대한 편값 정리. 도함수열이 균등수렴하네. 6에. 따라서 함수열은 극한함수에 균등수렴하겠죠. 디귿 참. 스케치 할 것도 없죠? 내용은 다시 한번 볼까요? 텐트 펑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함수열이 극한함수에 균등수렴하지 않으면 함수열이 적분 가능하더라도, 또한 극한함수가 적분 가능하더라도 함수열에 대한 적분에 대한 극한값과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값이 다를 수가 있다. 니은에 대한 이그젠플이죠. 이것은 도함수열에 대한 균등수렴성. (2014학년도) 전공의 10번 문항입니다. 함수열에 대한 적분에 대한 극한값 계산하는 거네요. 단순 계산 문제죠. 자, 우리는 공부 삼아서 함수열에 대한 적분에 대한 극한값은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값과 같은지 틀리는지. 함수열이 균등수렴한다면 명백히 같겠죠. 균등수렴하지 않으면 같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 단순 계산이죠. 자, 부정적분을 계산하면은 부분적분으로 계산이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극한값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나옵니까?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노트할 내용은 뭔지 딱 아시겠죠?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 극한함수는 바로 계산됩니까? 로비탈 룰 적용시키면 되죠. 극한함수는 0입니다. 따라서 틀리죠. 이 말은 함수열이 균등수렴하지 않겠다. 자, 이전 기출문제에서는 제가 계략적으로 계산했는데 정확하게 수프림을 계산해 볼까요? 자, 그래서 일계도함수 판정법. 미분계수가 0인 점. 찾으니까 얼마입니까? 미분계수가 0점이 2n분의 1이죠. 2n분의 1에서 맥시멈입니다. 따라서 수프리멈은 2분의 n. 따라서 삼각한이 어떻게 됩니까? 0에 수렴하지 않습니다. 균등수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함수열에 대한 적분에 대한 극한값과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값이 다를 수밖에 없죠. 같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 균등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엄밀하게 답안을 달아놨습니다. 수프리멈을 정확하게 계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부등식이 안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계도함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맥시멈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 맥시멈이 바로 수프리멈이 되겠죠. (2017학년도) 전공비 4번 문항 사전 배점 서술형 문제입니다. 함수 f가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이 함수 f를 이용해서 함수의 GN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이 함수의 GN이 6의 닫힌 구간에서 도함수로 평등수렴하느냐? 평등수렴함을 보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함수열에 대한
적분에 대한 극한값. 이건 바로 보일 수 있지 않나요? 평등 수렴하니까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으로. 그럼 극한함수가 도함수죠. 그래서 이 도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해놨구나. 그러면 비적분함수가 연속이니까 적분 가능성 보장이 되죠. 또한 적분 가능하니까 비적분함수가 도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의. 두 번째 문제는 뭐 보일 게 없네요. 그죠? 평등 수렴성만 보이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함수의 LGN이 극한함수가 도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극한 함수임을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평등 수렴성입니다. 그런데 함수 LGN의 데피니션을 보니까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n제곱이에요. 바로 보이지 않나요? 어떤 형태로? 2의 n제곱을 2의 마이너스 n제곱으로 써버리면 분자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n제곱 빼기 fx입니다. f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어요. 바로 뭡니까? 아직 안 보이시나요?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요?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n제곱 x. 이제 보이시죠? 그러면 x와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n을 구간으로 하는 미분 가능한 함수. 평균값 정의. 그럼 바로 이 값이 뭐예요? f 프라임 tx라고 둘까요? x하고 관련된 구간이니까 tx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tx는 x하고 x 더하기 마이너스 2n 구간의 적당한 실수가 되겠죠. 평균값 정의에서. gnx가 f 프라임 tx가 됩니다. 그러면 전별 극한함수 바로 보여집니까? 바로 극한으로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f 프라임 tx. 자,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x와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n제곱 사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요. 2의 마이너스 n제곱 0으로 가죠? 그러면 tx가 어디에 근접해 갑니까? x로 근접해 가네요. 그죠? f 프라임 x. 함수 LGN에 대한 전별 극한 함수는 f 프라임 x입니다. 이제 관건은 균등 수렴성입니다. 우리 함수 L에 대한 균등 수렴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평등 수렴성 어떻게 판단하나요?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 캐피탈 A라는 자연수를 유니폼화했을 때 임의의 두 항 사이 차가 임의의 양수실수보다 작은 게 코시 고른수렴 판정법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판정법으로는 바로 판정이 안 되죠. 그러면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에서 우리 극한을 이용하는 바로 상극한을 이용하면 되겠죠. 바로 뭘 이용할 거냐? gnx와 f'x에 대한 상극한. x는 0과 1 사이 유의 닫힌 구간에서의 평등 수렴성이니까. 그런데 전제 조건이 도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6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함수는 고른 연속. 도함수가 평등 연속이구나. 6의 닫힌 구간에서 평등 연속이에요. 그럼 명백히 6이잖아요. 그러면 f'x와 f'y가 임의의 양수실수보다 작잖아요. 이때 xy는 6의 닫힌 구간 0과 1 사이의 임의의 두 실수. 그런데 이 상극한은 방금 우리 전별 극한함수가 f'x임을 보였으니까 뭘 이용할 수 있냐면은 0과 1 사이의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gnx는 f'tx 여기서 바로 같았었잖아요. 그럼 f'tx tx가 x하고 관련된 구간이에요. 근데 x는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6의 닫힌 구간에서 평등 연속이었어요.
그럼 이 삼극한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임의의 입실론을 넘을 수가 없죠. 임의의 입실론보다 작게 됩니다. 삼극한이 임의의 입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럼 삼극한이 0에 수렴하는 거죠. 즉 GNX는 F'X에 어떻게 됩니까? 평등 수렴한다는 거. 2017학년도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문제니까 상세한 서술 살펴볼까요? 자, 주어진 함수일 GN에 대한 데피니션에서 바로 보입니까? x와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n제곱 구간에서의 평균값 정리. 요 tx로 나타내는 것은 요 x라는 임의의 실수에 대한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tx로 나타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x가 결과적으로 0과 1 사이의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일 gnx가 f'tx하고 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첫 번째 보여야 될 거는 극한함수가 f'x인지. 그거는 바로 보여지죠. n에 대한 극한을 취하면은 tx는 x에 근접해 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별 극한함수인 f'x 보이는 거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궁극적인 문제죠. 균등수렴성, 평등수렴성, 고른수렴성. 코시의 고른수렴,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에 삼극한을 이용한다. 그 결정적 단서는 함수일 gnx가 6에 닫힌 구간에서 도함수로 평등연속함을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도함수는 실수전체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6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균등연속이므로. 균등연속이라는 것은 델타라는 유니폼을 선택할 수가 있죠. 델타라는 유니폼 내에 있는 임의의 실수. 그 임의의 실수는 0과 1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입니다. 그러면 균등연속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데피니션. 결과적으로 우리는 평등수렴함을 보여야 되니까 평등수렴이라는 것은 자연수 캐피털 N이라는 유니폼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수 N이라는 유니폼을 지금 델타라는 유니폼은 전제 조건에서 선택을 해놨습니다. 존재하니까 이 델타라는 유니폼을 자연수 캐피털 N과 연관시키면 되겠다. 어떻게 연관시킬 거냐면은 구간의 끝점이 x와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n제곱이었잖아요. tx하고 관련된 구간이. 그러면 자연수 캐피털 N을 유니폼화했을 때 n 이후의 항 n에 대한 2의 마이너스 n제곱을 뭐로 선택해버리면 돼요? 델타라는 이미 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자연수 캐피털 N이 유니폼화 됐나요? 그러면 이 델타 유니폼 내에 있는 임의의 두 실수, 결과적으로 0과 1 사이의 실수입니다. 균등연속성. 그러면 함수일 GN과 극한함수에 대한 삼극한이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게 됩니까? 따라서 함수일 GN은 도함수 F'X에 평등수렴한다는 거.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자연스럽게 되죠. 함수일 GN에 대한 적분값에 대한 극한은 함수일 GN이 극한함수의 평등수렴함으로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과 같다는 이 결과를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F'X는 실수 전체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전제 조건에 의해서 이 적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정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까지 완료가 되죠. 2017학년도 문제였습니다. 자, 2018학년도 전공의 3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예요. 자, 함수열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맥시멈, 크지 않은 값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x 빼기 2n이 n보다 크면
이거 음수로 나타나니까 0이네요. 그죠? 아, 그러면 전별 극한 함수는 0입니다. 바로 찾았어요. x 빼기 2n이 n보다 작으면, 아, 그러면 이 값으로 나오죠? 전별 극한 함수는 0인 거 찾았어. x 빼기 2n이 n보다 작으면, 아, 그럼 바로 삼극한이 계산이 되는구나. 삼극한. 뭐 균등수렴성 묻는 문제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함수열에 대한 특이적분에 대한 극한값이에요. 그리고 극한함수에 대한 특이적분, 이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 딱 공부하기 좋은 이거잼플이죠. 아, 특이적분에 대해서도 함수열이 극한함수에 균등수렴하면은, 아, 리미트와 인테그랄을 교환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이거잼플입니다. 자, 그러면 함수열부터 구체적으로 구해봐야 되겠죠. x 빼기 2n이 n보다 클 때는 명백히 0이었고 x 빼기 2n이 n보다 작을 때만 계산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x 빼기 2n이 n보다 작을 때. 그러면 x가 n과 3n일 때. 2n보다 작을 때는 2n보다 클 때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여기서 그럼 바로 삼극한 계산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삼극한은 수프리멈은 x가 2n일 때죠. 2n일 때 어떻게 주어집니까? n분의 1. 음수죠. 이때는 2n일 때 또 마찬가지로 수프리멈이죠. x에다 2n 집어넣었을 때. n분의 1입니다. 아, 삼극한이 0이네요. 그죠? 전별 극한함수는 0이고 삼극한이 0입니다. 따라서 극한함수에 균등수렴하네요. 그죠? 균등수렴. 균등수렴하니까 함수열에 대한 적분에 대한 극한값은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과 같을 것인가? 지금 이건 특이적분이기 때문에. 특이적분이 아니면 명백히 같아야 되는데. 극한함수는 일단 0이에요. 그러니까 적분은 0이잖아요. 아, 그런데 함수열에 대한 적분값이. 바로 이거는 텐트 펑션을 응용하면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더 빨리 계산되죠. 이 그래프에 대한 넓이가 밑변 길이 얼마입니까? 2n. 높이가 n분의 1이네요. 상수네요. 상수. 0이 아닙니다. 함수열에 대한 적분의 극한값이. 아, 특이적분에서는 함수열이 균등수렴하더라도 리미트와 인테그랄을 교환할 수가 없구나. 그죠? 자, 2019학년도 전공의 11번 문항입니다. 실함수 hx가 0이 아닐 때 적분으로 0일 때 0으로 딱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0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 0에서의 극한값은 단순 계산입니까? 많이 익숙한 형태죠? 요 비적분함수는 x 4제곱으로 묶어내버리면 x제곱분의 t의 제곱분의 1 x 4제곱분의 1로 묶어냈습니다. x 4제곱분의 1로 묶어냈으니까 이게 분자에 x제곱이 있으니까 x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부정적분 바로 계산되네요. 그죠? 탄젠트 역함수로. 그럼 스케치를 해보면 탄젠트 역함수로 계산이 되니까 x가 0으로 갈 때네요. 탄젠트 역함수에 대해서 x가 0으로 가니까 이 값이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값이 0으로 간다는 것은 탄젠트 역함수 값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분의 파이가 되네요. 그죠? 2분의 파이. 근데 0에서는 0이에요. 이 말은 실함수 hx는 0에서 불연속이네요.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함수열 hn이 급수로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함수열 hn은 연속함수죠. 모든 실수에서.
그럼 뻔하잖아요, 문제가. 이 HNX가 HX에 균등 수렴하겠는지. 그런데 함수의 HNX는 연속이었어요. 극한함수는 불연속이었습니다. 균등 수렴하면 모순이 생기죠. 실제로 볼까요? 실수에서 함수의 HN이 극한함수 H로 극한함수 H로 평등 수렴하느냐. 그런데 함수의 HN은 연속, 극한함수 H는 불연속. 평등 수렴할 수가 없죠. 이 스케치가 전부 다죠. 스케치로 바로 그냥 답안이 작성이 되네요. 자, 그럼 적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탄젠트 역함수로 부정적분이 계산이 되죠. 학부 때도 거의 미적분학에서 이 문제가 출제됐을 거 아니에요. 탄젠트 역함수를 이용하는 적분 문제. 따라서 극한을 취하면은 적분값은 2분의 파이가 됩니다. 0에서의 함수값은 0. 따라서 함수 hx는 0에서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열 h는 명백히 연속 함수죠. 따라서 함수열 hn이 극한함수에 평등 수렴한다고 하면은 모순이 생기죠. 왜? 극한함수 또한 연속이 돼야 되는데 극한함수가 불연속입니다. 자, 노트할 내용은 이 함수열 hnx에 대한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함수열 hnx 바로 급수와 정적분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극한을 취하면 함수열 hnx는 탄젠트 인버스, 즉 h1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0학년도 전공비 9번 문항입니다. 자, 함수열 GN이 6의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실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실함수 GNX가 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피적분함수 연속이니까 사인이라는 6의 함수로 주어진 연속함수죠. 적분이 정의되죠. 그리고 이 함수열 GN을 피적분 함수로 하는 AN이라는 수열을 또 정의해놨어요. 문제가 조금 복잡하네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문제가 함수열 GN이 6의 닫힌 구간에서 어떤 함수치로 균등수렴함을 보이는 게 첫 번째 문제. 그런데 함수열 GN이 구체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디파인이 되지 않아요.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계산이 간단치 않잖아요. 계산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죠. 코시의 거론수렴 판정법을 이용하는 문제구나. 2017학년도 이전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전 문제로 돌아간 것 같은데 이전 문제에서는 그냥 균등수렴성으로 끝났는데 어떤 함수 g로 균등수렴한다고 했으니까 g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 한 문제가 더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한 문항에 세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문제가. 함수열 GN이 균등수렴을 보이고 그리고 극한함수를 찾고 그래야지만 수열 AN에 대한 적분값 극한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수열 AN에 대한 극한이에요. 그러면 함수열 GN이 지금 균등수렴한다는 걸 보였다면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이잖아. 그러니까 극한함수를 계산해야 되네요. 그죠? 극한함수를. 극한함수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이 적분이 간단치가 않아. 이 문제는 균등수렴성을 2번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이 함수열 GN이 균등수렴성을 보였어요.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극한함수를 찾기 위해서 이 피적분함수를 함수열 GN으로 또 두는 거예요.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을 2번 반복 이용하는 문제구나. 2020학년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굳이 극한함수 G를 찾지 않더라도. 선생님 어차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는 스케치가 됐고 이제 구체적으로 써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먼저 함수의 GN에 대한 코시의 고론수렴 판정법. 적분에 대한 비교정리 이용했습니다. 적분에 대한 비교정리. 비적분 함수 생략할게요. 적분에 대한 비교정리. 그리고 비적분 함수에 대한 삼각부등식. 이렇게 이용하고 보니까 부등식을 또 이용할 수 있죠.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를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 사인은 유개인 함수이기 때문에. 적분을 이제 두 개로 분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사인에 대한 유개성을 이용하면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적분은 쉽게 계산하죠. 자, 정적분을 계산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그런데 x는 0과 1 사이의 실수입니다. 결과적으로 m에 대한 극한을 취하면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함수열의 차는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자금이 확인이 되죠. 즉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에 의해서 함수열 G는 극한함수 구하지는 않았지만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에서 함수열 G는 균등수렴성이 보여졌습니다. 선생님 어차피 극한함수 찾아야 되잖아요. 극한함수 찾을 때 한 번 더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을 이용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AN에 대한 극한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함수열 Gn에 대한 적분에 대한 극한. 지금 함수열 Gn이 균등수렴한다는 걸 보여놨습니다. 그러면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 선생님 어차피 극한함수 찾아야 되잖아. 자, 이거 찾을 때 한 번 더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을 이용하자 이 말이야. 스케치할 때 해놓은 거. 근데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자, 이렇게 스케치한 걸 구체적으로 노트를 하면은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또 함수열로 두자. 노테이션 그대로 가져올까요? 이번에 이걸 GNY라고 둘까요? Y 된 함수니까 GNY라고 뒀습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FN Y라고 둬도 되고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함수열 GNX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되시면. 답안에는 제가 GNY로 해놨습니다. 명백히 유개인 함수와 x하고 y가 0과 1 사이에 임의의 실수예요. 그러면 x 빼기 y는 0과 1 사이잖아요. 0에 수렴하죠. 0에 수렴하는 수열과 유개인 함수. 곱은 수렴한다는 거. 조임정리의 특수한 경우죠. 그 말은 이 피적분 함수에 대한 함수열이 균등수렴하죠.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을 한 번 더 이용하는 거예요. 혹시 GNX와 혼동이 되시면 이거를 FNY로 노테이션 하고 답안을 작성하셔도 되겠죠. 따라서 리미트와 인테그랄을 교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게 극한에 대해서. 그런데 x 빼기 y 0과 1 사이 유개인 함수. 따라서 극한은 1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적분 계산하는 거구나.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을 2번 반복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2024학년도 전공비 10번 문항입니다. 비교적 최근이죠. 자, 함수열 FN이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실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함수열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은 급수로 정의되어 있어요. 급수로 정의되어 있다는 것은
함수의 fn에 대한 극한함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함수에 대한 균등수렴성은 코시어 고른수렴 판정법이 아니라 극한함수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삼극한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고른수렴성을 판정하는 게 첫 번째 문제. 그러면 삼극한이 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 적분값은 함수에 대한 젠벨 극한함수. 삼극한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극한함수 바로 계산이 되죠.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으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2017학년도 이전 문제로 돌아갔죠.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된다. 기출문제 풀어보는 게 최선의 공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에 대한 극한함수. 극한함수 찾으면서 바로 삼극한이 계산이 되죠. 이 급수 계산하면 됩니다. 등비급수죠. 결과적으로 극한치 하면 등비급수가 되잖아요.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팁으로 우리 흔히 이용하는 거 부등식 x보다는 2x 그죠? x보다는 2x가 크다. 그리고 ln x보다는 x가 크더라. 유용하게 사용하는 부등식들 또 있죠. sin x는 x보다 작다.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등식들입니다. 극한치 하면 0에 수렴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전별 극한함수가 계산이 됩니까? 다음과 같이 전별 극한함수. 그러면 수프리멈 계산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수프리멈이 바로 계산이 될 겁니다. 굳이 일계도함수 판정법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일계도함수 판정법 이용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우리 이건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나옵니까? 그러면 함수율과 극한함수의 차이. 그러면 이것만 딱 남죠? 근데 극한치 하면은 이게 0에 수렴하잖아요. 따라서 삼극한이 어떻게 됩니까? 0에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함수열은 극한함수의 균등수렴. 균등수렴성 보였고 균등수렴 보임과 동시에 함수열에 대한 적분에 대한 극한은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값으로. 이 적분 계산하면 되죠. 그럼 적분 단순 계산 문제입니까? 분모 문제 2에 오일러 넘버 2에 대한 마이너스 x승 오일러 넘버에 대한 2에 대한 x승 곱하면 됩니까? x제곱? 익숙한 적분이죠.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네요. 바로 정적분이 부정적분이 로그함수에 대한 적분으로 나타나네요. 따라서 적분값은 ln의 2 빼기 1로 나타나겠습니다. 2024학년도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함수열의 평등수렴 단원에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자, 함수열의 평등수렴 단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개념들은 수렴과 고른수렴, 평등수렴, 균등수렴과의 차이. 이 차이를 명확하게 하는 이그젠플. 이그젠플이 딱 떠오르셔야 되죠. fn x란 함수열이 xn 극한함수
함수열은 극한함수에 전별 수렴하지만 균등 수렴하지 않는다. 왜?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털 N,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을 유니폼할 수 없다는 거. 함수열이 극한함수에 균등 수렴하면은 함수열이 가지고 있는 성질 연속, 극한함수 또한 연속. 함수열이 적분 가능하면 극한함수 또한 적분 가능하더라. 더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은 함수열에 대한 적분에 대한 극한함,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과 같다는 것, 즉 리미트와 인테그랄이 교환 가능하다. 마지막으로는 도함수열에 대한 균등수렴성. 특히 도함수열에 대한 균등수렴성은 도함수열이 균등수렴한다고 해서 함수열이 균등수렴한 게 아니에요. 도함수열에 대한 균등수렴성은 도함수열이 균등수렴하고 함수열이 전별수렴해야 됩니다. 전별수렴하는 함수열에 대한 도함수열이 균등수렴하면은 도함수열이 균등수렴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열이잖아요. 미분 가능하니까 평값 정리를 적용시키면 수렴하는 도함수열 6에 따라서 함수열은 극한함수에 균등수렴하겠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함수열에 대한 균등수렴성은 어떻게 판정한다? 데피니션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더 신속 정확한 방법이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 특히 함수열이 구체적으로 디파인 되어 있으면 전별 극한함수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상극한을 계산할 수가 있더라. 상극한이 계산되면 상극한이 0에 수렴하면 함수열은 균등수렴한다는 거. 지금까지 함수열의 평등 수렴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함수열 급수의 평등 수렴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